이제 인원 선발을 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원들을 선발을 하죠. 30명을 선발을 해서 훈련이 이제 혹독하게 되죠. 반갑습니다. 저는 해군 특수전단 UDT-실에서 33년 9개월을 하고 퇴임한 유병호 준입니다. 강릉 안인진리 북한 잠수함 침투 시 최초 내부 진입을 했었고, 연평해전 당시 45일 동안 접촉 지역에서 적들과 대치를 했습니다. 미국 9.11 테러 이후 항구적 자유작전인 아프가니스탄 4개월 파병 임무를 수행했고, 청해부대 소말리아를 2회에 걸쳐 작전 임무 수행을 했습니다. 안중근 의사 미국 헌신 군인본분 용기부분상을 수상한 적도 있습니다. 흔히들 부대 선후배님들이 UDT 하면 유병호라는 이런 수식어가 항상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청해부대 사진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청해부대를 이렇게 계속 임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청해부대 임무 수행을 하는데, 이 훈련관들의 이제 가는 순번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었는데, 이제 사진은 제가 이거 갔다 오고서 다음에 제가 갈 순번은 5번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파병위원회를 하는데, 아나운싱으로다 이제 참석하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제 위원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위원회에 참석하게 됐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하더니만 저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갈 수 있냐라고 그러길래 제가 일어서서 얘기를 했죠. 참모장님, 제가 지금 제 순번이 지금이라면 전 갈고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저희 부서장도 이제 바로 앞에 앉았죠. 부서장이 이러더니, 유진은 지금 어떤 상황, 어떤 일들이 있어서 가면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지금. 그랬더니만 참모장이 엄청 고민을 하죠. 유진이 저하고 차 한잔 할까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무실 가가지고 차를 이제 한잔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얘기가 자꾸 겉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 참모장님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말 돌리지 말고 직설적으로 얘기하세요. 실은 유진이 이번에 말입니다. 작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진이가 필요합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생각이 많죠. 이제 저의 어떤 개인적 사정이 있고, 그래서 항상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개인적 고민을 하다가 결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제 개인적 사정 하나를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개인적 사정은 제가 어떻게 할 수 그 길은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감수해야 되는 부분인데, 두 번째는 애가 수능을 본다. 수능을 보는 입장인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결정한 것에 대해서 반복하고 싶지는 않다. 그런 내 개인적 사정이 있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 상황 얘기를 듣고서 한 30분 뒤에 전단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유준이 코드에 맞는 사람들을 선발을 해서 임무를 할 수 있는 대원들을 선발해라. 그렇게 하고서 이제 집에 와서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저 이제 개인적 가정사인데 많이 힘든 상황이죠. 한 며칠 고민하다가 얘기를 했어요. 실은 파병이 있는데, 그랬더니 아내가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냐?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하고서 아내가 이제 이렇게 이제 트러블이 좀 있죠. 심적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엄청 하죠. 그래, 이제 작전 임무라는 얘기는 못하고 그런 이제 상황을 파병을 가게 됐다라고 그러니까 엄청 냉랭하죠. 쫙 냉랭한 분위기로 가죠. 군인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저는 군 생활을 하면서 항상 그런 부분이 엄청 컸어요. 성장 과정에서도 이제 아버님이 이제 6.25 때 지원하셔가지고 6.25 되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고, 군인은 그런 거구나. 항상 이제 내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강릉 사건 때도 항상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강릉 북한 잠수함 침투할 적에 최초 내부 진입할 적에도 머뭇거림 같은 건 없었어요. 이게 군인이다라는 게 이제 뼛속 깊이 그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다. 어쩔 수 없다. 제가 이렇게 인원들을 선발을 하죠. 30명을 선발을 해서 훈련이 이제 혹독하게 되죠. 임무 수행을 한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데 이제 대원들은 모르고 있는 거죠. 돈이 될까봐. 방송에 나가면 될런지 안 될런지 모르겠지만 돼지를 사가지고 옵니다. 살은 생돼지를 사다가 사선에다가 묶어놓습니다. 총을 쏘고서 이제 전투 의무를 하는 거죠. 몰핀 같은 거 막 이제 허벅지 살 깊은데 이렇게 막 총을 맞게 되면 피가 막 서너 개 지혈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꺼지를 막 집어넣습니다. 막 서너 개를 막 집어넣고 어떤 때는 안 되면 조금 찔려가지고도 막 허벅지 살 깊은 데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응급처치하듯이 막 다리 같은 데 해가지고 붕대로 막 묶어가지고 이제 잡고서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면서 이제 대원들은 어물 하는 거죠. 저기 그거 한다 그러면 가산적인 거를 총을 쏘죠. 그렇게 해가지고 안전하게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몰핀 꽂죠. 키트에서 꺼내가지고 그렇게 하면 의식이 싹 돌아오는 이런 형태의 훈련까지 하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군대 얘기는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있는 얘기에도 다 못하는데 참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워요. 전투복이 마른 적이 없고 전투복이 신내가 나요. 오전에 훈련하게 되면 그 땀에 전투복이 다 젖어요. 이런 얘기가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지만 전투화가 젖습니다. 물에 빠지듯이 땀에 의해가지고요. 그래서 그 전투화도 다 젖고 전투화 그 까맣잖아요. 군화가. 그것이 다 해져가지고 하얀해요. 얼마나 박박했으면. 뭐 혹독하죠. 체조, 구보 뭐 이런 것도 전투복 입고서 전투화 신고서 무장 메고서 실질적으로 엄청 혹독한 훈련이었죠. 사격도 참 뭐 이렇게 엎드려서 뭐 자동으로 쏘는 게 아니고 준비돼 가지고 곧바로 올리면서 총을 쏜다든지 뭐 회전사, 회전 선별사, 더블템 뭐 아주 어떤 상황이 있을런지는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는 모든 범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대입을 시켜가지고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훈련을 아주 혹독하게 하면서 임무 수행이 이 정도면 됐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통지평가단들이 있습니다. 한 8개 종목에 대해서 평가를 전부 다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그런 얘기하는 A+ 정도가 전부 다 됐죠. 그래서 청해 10일진에 대해서 훈련은 그렇게 마무리됐습니다. 배를 타고 쭉 가는데 이제 제가 그 출항하면 항상 그 일기를 쓰죠. 제가 첫 장에 이렇게 썼죠. 니들이 이 글을 읽을 때 절대 울지 마라. 아버지는 군인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